자, 일단은 그 연습 문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가보자. x가 0에서 1 사이인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를 저렇게 정의를 했대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한테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그냥 식으로의 느낌이 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저게 그냥 하나의 함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좀 분류를 해놨죠. x가 유리수이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무리수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냥 계산을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일단은 f에다가 2분의 1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2분의 1은 유리수니까 2분의 1 여기다 들어가겠죠.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전히 f에다가 또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야. 결과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 x의 루트 2분의 1. x가 무리수니까 요따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f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이거 여전히 무슨 수야, 얘들아? 무리수입니다. 그죠? 무리수니까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얘들아, 이걸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는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되면서 결과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유리수를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이 나오고 무리수를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f 오브 f, 그러니까 f 오브 f라는 함수 자체는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야? 항등함수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죠? 무조건 저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봐봐.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뭐야? 그냥 x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요, x가 유리수였을 때 상황은 x로 나올 거고, x가 유리수였을 때 상황은 당연히 1-x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해준 거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x가 만약에 무리수였다면 얘가 1-x로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얘를 요따 넣은 거니까 1-x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얘 1 없어지고 플러스 바뀌니까 얘랑 없어지고 남는 거 얘랑 얘 여전히 x 더하기 1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정확하게 x 더하기 1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그 분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분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어때? x에다 뭘 넣긴 할 건데 걔가 유리수를 넣을 건지 무리수를 넣을 건지 내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x는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돌려주고요. 두 번째, x는 무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돌려줍니다. 라고 하는 요 간단한 요 생각을 너희가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두 개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은 얘들아, 얘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루트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리수는 유리수 그대로 나오고 무리수를 넣어도 무리수 그대로 나오니까 항등함수라고 잡긴 했지만, 이거는 모든 유리수 무리수를 다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2분의 1을 넣어서 2분의 1이 나오고 루트 2분의 1을 넣어서 루트 2분의 1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 패턴을 본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올 거고, 그 x를 또 집어넣으면 또 x가 나올 거니까 얘는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리수인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걔를 일단은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맞아? 1-x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f에 집어넣을 건데 얘가 여전히 무리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에다가 1-x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1은 사라질 거고 x는 플러스가 되면서 그냥 x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지 라는 거를 지금 여기는 이 경우랑 이 경우를 통해서 선생님이 그 패턴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냥 2분의 1 넣고 루트 2분의 1 넣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다 되는 거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할 때 얘가 유리수일 때 상황이랑 무리수일 때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항등함수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2번 문제로 가보자. 2번 문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 g, h가 다음을 만족할 때 a, b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h of g의 함수를 줬고요. f를 줬고 얘는 이렇게 줬어. 근데 우리 합성 함수의 가장 기본 성질 중에서 f of g라고 하는 거랑 f of g 다시 g of f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달라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f of g of h, f of g of h에서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나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고 합성하나 요거는 같아집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얘는 h of g에다가 f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지? 얘는 h of g라는 함수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f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되겠어? 2배의 f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fx가 얘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의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얘가 문제에서 bx 더하기 3이라고 줬고 여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겠죠.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b 값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 값은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하게 풀리죠?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서도 에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3번 문제부터 갑자기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일 텐데 이걸 너희가 한번 직접 증명 한번 해보고 오케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요. 자, 봐봐. 일단 여기서 증명하는 게 아마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이거잖아. A가 B의 부분집합이었으면 좋겠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증명하라고 하면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항상 정의에 맞게 정확하게 식을 써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의 증명 방법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정의가 뭐였냐면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라는 여기는 얘를 만족하게 된다면 거기는 걔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게 원래 그 부분집합의 정의였거든.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놓고 봤을 때 봐봐. a의 원소였어. x가. 그죠?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fx라고 하는 건 뭘 만족하겠어? x를 만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여기는 얘를 내가 f라는 함수에다가 똑같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당연히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같은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f of fx는 fx가 되고 fx는 뭘 만족하는 애니까? x를 만족하는 애니까 결과적으로 f of fx는 뭐가 됩니다? 얘는 x를 만족하는 그런 애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런 애가 누구였어? b였거든. 그러니까 x는 b의 원소군요.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정의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정의만 제대로 잡고 있었으면 사실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알겠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로 가보자. 여기는 얘 원소가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fx는 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fx였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 즉 x제곱 더하기 a-1 x 더하기 b는 0입니다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라는 뜻이고 우리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a-1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두 개의 합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뭐가 되는 거야? 두 개의 곱 마이너스 3이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이겠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a랑 b는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뭘 완성했다는 소리냐면 fx를 완성했다는 소리거든. fx는 x제곱 더하기 빼기 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자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몽땅 다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였으니까 그죠? f에다가 fx를 집어넣어 보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좀 힘들겠지만 집어넣어 달라니까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얘가 x가 되는, 여긴 얘가 x가 되는 이 4차 방정, 이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이 4차 방정식의 근의 해 집합이 지금 b였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정리해 줄 겁니다. 근데 상황을 좀 잠깐만 쓱 볼게요. 쓱 보니까 봐봐. 여기 있는 이 플러스 x와 얘랑 없어지네. 그 다음에 플러스 3과 얘가 또 없어지네.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심플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딱 이 형태가 뭐야? 합차가 되는 형태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는 얘의 근이 뭐랑 뭐예요?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얘의 근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테니까 이렇게 4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B입니다. B라는 집합은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과 루트 3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거든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 되게 쉬워요. 알고 보면 되게 쉬워. 그 다음에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을 거야. 근데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물론 2번 문제는 오히려 좀 쉬운 문제 중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상이랑 수학 하를 지금 동시에 수강하는 친구들은 혹은 그리고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지금 이 4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해결 전략을 아직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여기는 얘를 못 푸는 게 맞다고 봐도 괜찮아. 이건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번쯤 배웠던 친구들은 이것까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너희들 여기서 혹시 다전고 가는 친구 있나요? 다전고 가는 친구는 서술형이 50%입니다. 문제는 4문제, 5문제 이 정도 되거든. 근데 하나에 막 10점씩이야. 하나 12점 막 이래. 그래가지고 증명이 이렇게 서술형이 되게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면 막 1점씩 막 깎아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거 진짜 유심히 잘 봐도 알았죠? 정확한 정의대로 풀려고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석 문제 중에 선생님이 다 마음에 들어 하진 않지만 너무 지저분한 문제도 많지만 이런 문제는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왜냐면 정의를 모르면 그러니까 심화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되게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얘의 정의가 이게 됩니다라는 이 너무 사소한 이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됐던 거지. 이 이야기만 알았다면 사실 증명이 가능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이것도 너희가 한번 해볼까? 이것도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너희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이런 조건을 줬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F에다가 F를 합성했더니 그 결과가 항등이 됩니다. 이렇게 줬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잠깐만 떠올려 보자. F에다가 G를 합성했을 때 그 결과가 항등이 된다면 요거라면 F랑 G는 서로 무슨 관계?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었었지. 그래서 F의 역함수는 G가 되는 거고 당연히 G의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똑같아. 여기는 F 오브 F가 항등함수가 됐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야? F의 역함수 자체가 뭐야? F랑 똑같아. 이런 함수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냥 이 자체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변형해서 해석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거든. 근데 당연히 이걸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집합을 2번이나 그려야 되니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줘가지고 x에서 x, a에서 a네, a에서 a고 a, b, c고요, a, b, c입니다. 이 방향을 f라고 해석하면은 이 방향이 뭐가 되겠어? f의 인버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f에다가 a를 집어 넣은 게 별이었다면 f 인버스에다가 별을 집어 넣은 게 뭐여야 돼? a가 돼야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얘로 갔다면 얘로 가는 거니까 이건 오케이, 괜찮. 오케이? 그런데 얘가 얘로 갔다면 얘가 얘로 가야 되겠지. 이해돼요? 다시. 얘가 얘로 갔다면 얘가 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관계가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여긴 얘가 얘로 가야 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이게 성립하려면, 요게 혹은 여기는 얘가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가는 관계랑 이렇게 일자로 가는 관계, 요 관계밖에 없어요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단은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으니까 상황이 여기가 A고 여기가 A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 일자로 가는 이런 관계면 얘 역함수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었다.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상황 일자가 되는 게 하나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는 크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A가 일자였다면 얘네들이 크로스였던 거고 여기는 B가 일자였다면 얘네들이 크로스였던 거고 C가 일자였다면 얘네들이 크로스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총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어떻게 되면은 얘가 이런 걸 만족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너희도 생각할 수 있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 볼까요?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봐봐. 그냥 얘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랑 그다음에 얘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랑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그냥 항등식처럼 풀면은 개수 비교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설명 따로 안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이거를 너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이걸 해석할 수 있나요? 풀어봅니다. 자, 볼게요. f 오브 f 오브 f 오브 f16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이건 너무 쉽죠? 그죠? 그냥 16을 집어넣으면 되죠? 16을 집어넣습니다. 16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그 결과는 얼마가 나왔어? 6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값이 얼마였어? 6이었어. 그럼 이제 F6이 궁금한 거니까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6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됐어? 4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F에다가 4를 넣은 거니까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만큼은 뭐가 됐어? 2가 됐어. 마지막으로 F2가 궁금했으니까 F2를 구해봤더니 그 값은 0이 됐네요. 그래서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됐던 문제. 그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고. 근데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 더하기 2를 f에 넣었어. 얘는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거꾸로. 상호 자체가 얘는 처음에 봐봐. 얘는 지금 현재 첫 번째 1번 문제는 요 함수 먼저, 두 번째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렇게 갔다면 얘는 반대로 가는 거야. 1번, 2번 요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봐봐. F가 있고 F가 있고 F가 있고 F가 있고 뭐 F가 있어. 그럼 이렇게 4개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 16을 넣었을 때 차례 가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F가 있고 F가 있어 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결론이 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먼저 해석해야, 요 바깥쪽에 있는 얘를 먼저 해석해야 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두 번째로 해석해야지 그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요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일단 첫 번째 fx 더하기 2가 뭔지, 얘가 별이라고 했을 때 f 별은 4란 소리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뭘 넣었을 때 4가 나오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단순히 봐봐. y는 fx라고 하는 애랑 y는 4의 교점의 x 좌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방정식은
함수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교점의 x좌표니까 교점의 x좌표니까 얘는 6이거나 11이거나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 별값이 얘가 6 또는 11 또는 15가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여기는 얘가 저 f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6이다 라는 거는 얘는 y는 fx 더하기 2라는 애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얘랑 y는 6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는 얘도 지금 x 더하기 2라고 돼 있으니까 좀 불편하지.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자 x라고 치환해버리고 생각해버리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가 6이 되는 거는 y는 6이니까 요 직선. 그 다음에 얘가 또는 11이었으니까 얘가 11이 되는 요 직선. 그 다음에 또는 15였으니까 얘가 15가 되는 요 직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 직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여기는 얘네들은 어차피 만나지 않으니까 만나는 점은 요 점이랑 요 점 두 개밖에 없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8, 여기는 얘가 1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x라고 하는 게 뭐였다는 소리야? 8이거나 또는 x라는 게 16이었다는 소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 더하기 2가 8이야. x 더하기 2가 16이야. 즉 x는 6이거나 또는 뭐가 된다? 얘는 14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해석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함수를 바라보는 되게 쉬운 방법이다. 알겠지? 넘어가.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볼까요? 7번 문제. 자, 저렇게 줬네요. 지금 봐봐. 일단은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f랑 g가 있어.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 있나요?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c 하나 있어요. 그죠? 총 3개의 미정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여기는 얘가 얘입니다라는 식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입니다라는 식을 또 하나 줬어. 그지? 미정계수 3개니까 나는 총 몇 개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 3개의 식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죠? 대놓고 식을 하나 줬지만 얘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달라. 이게 훨씬 더 편한 해석이야. 어차피 이렇게 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3입니다라는 이런 식 하나 준 거구나라고 먼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상황 보세요. 여기 있는 얘, 이거 두 개를 합성한 결과가 얘라고 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성하면 몇 차식이 되겠어, 얘들아? 1차식 되겠죠. 1차식과 요 1차식을 같아요라고 했으니까 개수 비교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1차항 비교가 될 거고 상수항 비교가 될 거니까 여기서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식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까 총 3개의 식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줬어. 오케이? 그럼 이제 풀 수 있겠다. 그래서 f에다가 gx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걸 그대로 퐁당 집어넣어. 그럼 얘는 a의 x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b. 얘가 2x-3이죠. 그래서 ax 더하기 ac 더하기 b가 2x-3이니까 당연히 얘랑 같아. a는 2가 됩니다. a가 2였으면 여기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7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2c잖아. 그지? 그럼 2c 더하기 7이 -3이라는 소리네. 그럼 c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ABC를 구할 수 있겠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간단한 문제입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 생각하기가 쉬운 문제. 다음 8번. 그래.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좋아요. 풀어볼까요?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수학 상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있었을 때 얘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라는 요 상황을 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풀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이거는 수학상 아직 범위 안 들어간 거니까 선생님이 다시 미리 설명을 해준 건데 이런 결론 하나 기억해놨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저거 풀다 보면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정보를 좀 내포하고 있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봐봐, 얘들아. 우리 역함수라고 하면은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 역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지? 얘 역함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이랑, 이것도 방정식으로 볼게. 요 방정식이랑 여기는 요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니, 다른 방정식이니? 이거랑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제 역함수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방정식일까? 그러니까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봐. 다른 거? 같다 손. 다 다르다? 다르다 손. 오케이? 다른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y는 x라는 거에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f면 이게 f의 역함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 방정식의 근이고 이 방정식의 근이지. 근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 현재. 얘는 다른 방정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얘 역함수라고 해가지고 f 인버스에다가 y를 집어넣고 그 결과가 x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얘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저 두 개의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인가요? 다른 방정식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쟤는 같은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둘 다 뭘 표현하고 있어? 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y는 fx의 그래프이기도 하지만 x는 f 인버스 y의 그래프이기도 한 거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거가 그 정의하는 게 해집합이었잖아요. 저 방정식의 해집합.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같은 방정식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은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 식과 이 식은 다른 식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갑자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봐봐. f 인버스에다가 8x를 집어넣었어. 그 결과가 현재 2x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랑 얘랑 같아요라는 이 방정식을 나한테 풀어주세요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여기는 이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너희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역함수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소리니까 원래 함수로 돌려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럴 때 여기는 얘랑 자리를 바꿔서 2x 해주고 f 해주고 여기다 8x 이렇게 해주면 의문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도대체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식인지 다른 식인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의 해랑 같은 건지 이 방정식의 해랑 이 방정식의 해가 다른 건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질 수 있다는 소리고요. 오케이? 여기는 이 자리랑 이 자리에 있는 걸 통째로 바꿔놨으니까 이 자리랑 이 자리에 있는 걸 통째로 바꿔놨으니까 딱 이 상황이거든 지금 현재. 그럼 두 개는 완벽하게 같은 방정식이구나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랑 이 방정식의 해가 완벽하게 동일한 방정식이야. 해가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나는 이 방정식을 풀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되게 꼼꼼하게 방식도 되게 달라집니다.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치환을 하거나 식의 변형을 줬을 때 그 결과가 되게 많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얘가 같은 식인지 다른 식인지 너희가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고 싶으니까 저다 2x를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면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24x는 8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8로 약분시켜버려도 괜찮니? 그래도 같은 식이니? 항상 기준을 같은 식인지 다른 식인지를 가지고 생각해.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니 다른 식이니? 같은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방정식, 해가 똑같은 방정식일 거야. 그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은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그 같다 다르다를 너희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거 8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약분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해야지. 이거 fx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죠. 그치? 이 함수랑 이 함수는 8배 차이나, 그죠? 완벽하게 틀린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다른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거는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너희가
차근차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뭐는 되는 거고 뭐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는 0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여기서 인수분해 해버려도 그냥 0과 1과 2가 된다 근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다 더하면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 여기서 그냥 답은 3이구나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요 얘기는 요 얘기였고. 그래서 이렇게만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알겠나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수학상에서 지금 진행되는 동안 다시 같이 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 다음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선생님이 좀 진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게 이렇게 요거 봐봐. 얘가 이런 느낌은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얘들아? 합성함수라고 했었죠. 이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가 돼 있고 이 합성함수가 gx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를 얘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게 처음에 보면 좀 되게 헷갈리고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차근차근히 무적의 방법 하나를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무적의 방법 하나를 볼게요. 일단 다이렉트는 지금 먼저 이게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는 얘가 하나의 함수니까 얘를 내가 hx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걸로 시작해 주면 참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g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f에다가 오브 h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는 이걸 토대로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저기 있는 쟤를 만들고 싶은 거야. g의 역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거 전체를 인버스 시키고 이거 전체를 인버스 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해됩니다? 얘는 g의 인버스는 뭐가 되냐면 h 인버스 오브 f 인버스가 됩니다. 이거 순서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어. 이해되지? 그래서 g의 인버스 x는요 h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를 집어넣은 거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내가 hx를 세팅해 놨으니까 h 인버스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x랑 y 자리 바꿔서 x는 2y 더하기 1 해주고요. 넘어간 다음에 2y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뭐가 돼?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h 인버스 x는 뭐가 된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가 뭘 넣어달라는 소리니까 얘를 넣어달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넣어달라는 소리니까 여기는 얘의 결론은 뭐가 되겠어? 2분의 1에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역함수가 궁금할 때는 이런 게 바로 다이렉트로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상황을 좀 분석해 보세요. 오케이? 분석해 보면 이렇게 H 인버스만 구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H 인버스 구해놓고 거기다 합성해서 풀면 끝입니다.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다음 1번 문제로 가보자. 여기는 얘가 궁금하대. 다시 얘가 궁금한 게 얘 줬어. 얘도 그냥 준 게 아니라 F5가 0입니다 라고 줬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얘가 궁금한 거니까 G의 인버스에다가 0 넣었을 때가 얼마 나오나요? 별 나옵니다. 그러면 G에다가 별 넣으면 뭐가 돼요? 0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주어져 있던 이 식에다가 얘들아 이 식에다가 별 넣으면 0이 나오고 싶었어. 그러면은 얘가 0이 나오게 하는 x값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죠?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그랬거든.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되고 싶었던 거야? 5가 되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으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g에다가 2는 f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f5가 뭐니까? 0이니까 g2는 0이 됩니다. 별은 뭐였군요? 2였군요. 내가 궁금한 답은 2였군요.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적절한 값을 그냥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게 어렵지 않죠?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j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3과 여기는 얘랑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했을 때 pq, POQ의 넓이가 24였을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것도 봐봐.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가 요렇게 돼서 여기가 x1, y1 0,0 x2, y2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었잖아. 얘의 넓이 s는 뭐가 됐었지? 2분의 1에 x1, y2 x2, y1이 됐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신발끈 공식에서 얘가 0,0일 때는 그 활용도가 되게 편해진다. 진짜 편해진다라고 하면서 요런 결론을 하나 만들어 줬었잖아.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0,0, 얘가 0,0이구나. 여기는 2점의 좌표랑 2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넓이가 24라고 준 순간부터 나는 어디에 밖에 없냐면 2점의 좌표랑 2점의 좌표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2점의 좌표랑 2점의 좌표를 알고 0,0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고 그 식을 통해서 a 값을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함수를 준 거고 거기는 걔 역함수를 gx라고 이 점과 이 점은 봐봐 여기는 요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잖아. 무슨 말이냐면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두 개는 이 직선은 현재 대칭인 상태인 거야. 왜? 여긴 얘가 뭐니까? 수직.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은 서로 대칭인 점이구나. 얘가 만약에 별, 세모였다면 얘는 세모, 뭐가 되겠어? 별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뭐만 찾으면 끝나겠구나. 이 점의 좌표만 찾으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이 점의 좌표만 내가 뭘로 표현하면 A에 대한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하나씩 해석하면서 문제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얘는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의 교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시 얘들아 점이 궁금하면 뭘 보라고 했어? 지나는 선 오케이? 선이 궁금하면 선에 뭐라고 그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이 선의 방정식 알고 있고 이 선의 방정식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요 교점은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가 A가 하나 존재하고 미정계수가 하나 존재하니까 얘랑 연립 넣어서 거니까 이 문제를 나서 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처음에 이 문제를 읽겠지 나도 양수 A라고 했어요. A 값은 양수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주면서 A라는 미정계수가 하나 존재하고 있네. 이거는 그냥 오케이? 얘 역함수를 줬네 라고 그림을 쓱 봤더니 fx의 그림이 있고 역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는지 봤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3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요 직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구나 라는 관찰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당연히 y는 x의 대칭일 게 분명한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대칭일 게 분명하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나요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얘랑 연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전히 저기 식 줬고요. 여기 여전히 식 줬으니까 이거랑 이걸 연립하면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여기는 얘 해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됐나요? 거기까지는 생각만 하는 거야. 실제로 구할 필요 없어. 아직 걔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벌써 그런 생각,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줬네. 넓이를 줬고 A 값을 구하라고 했었네. 그러면은 결국 A 값을 구하려면 미정계수를 해결하려면 나는 식이 하나 필요할 그 식을 뭐로 주고 있구나. 그래서 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나 보다. 그럼 얘에 대한 식을 내가 마련할 수 있나 다시 여기가 0,0이고요.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는 서로 대칭이긴 할 거고 얘가 다 A에 대한 식으로 이 X좌표, Y좌표가 둘 다 나올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 대칭이니까 결국은 이거. 여기는 얘가 또 갑자기 개념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그럼 얘에서 이거에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넓이에 대한 식을 결국 A에 대한 식으로 마련할 수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24다라는 식을 통해서 이거 A에 대한 방정식이 완성되겠구나라는 게 벌써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하나씩 박혀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박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문제 읽으면 그 정보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땅땅땅땅 그런 식으로 꽂히진 않을 거 아니야. 뭘 해보는 거야 자꾸?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계속 관찰하고 해석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그런 형태들이, 그런 느낌들이 이제 하나씩 내 머릿속으로 박히게 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처음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해돼요? 그게 딱 계속 그 연습이 되면은 이 문제를 그냥 동시에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구나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한 번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당연히 풀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요점, 교점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는 이 방정식을 나는 지금부터 풀고 싶어. 이 교점 가지고 얘 구해주고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해주고 그 넓이가 24가 된다는 식 세워가지고 나는 문제를 풀 거야. 그 방정식을 가지고 A 값을 구할 생각을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저 식부터 푸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의 는 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3이랑 1이랑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런 모양 딱 나오니까 여기 얘는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그러면 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뭐가 근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a는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a가 당연히 음수겠지. 그러면 1과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였을 거고 저쪽에서 만나는 요 근이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요점의 좌표는 내가 처음에 보였는데 A에 대한 식으로 나왔었는데 더 고맙게도 얘는 1이라는 숫자로 딱 떨어지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얘에다 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얘는 A 더하기 2가 됩니다. 얘는 여전히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A 더하기 2,1이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얘랑 곱한 게 a 더하기 2 전체 제곱이고 얘랑 곱한 게 1이니까 빼. 거기다가 절대값을 봐. 거기다가 2분의 1을 해. 그게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일 거고 걔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24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일단 넘어갈 건데 이 절대값 먼저 해결하자. 절대값 있으면 일단 뭐 해라 얘들아? 관찰해라. 뭐를 관찰해라? 그 안에 있는 걔의 부호를 관찰해라. 그지? A는 분명히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건 4보다 큰 양수일 거란 말이야. 거기다 1을 뺀 거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자체가 필요 없었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 2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48이 될 거고 1이 넘어가니까 A 더하기 2가 뭐가 된다? 제곱이 49가 된다. 그러면 A 더하기 2가 뭐가 되거나 7이 되거나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7일 텐데 마이너스 7일 수는 없겠지. 얘가 A가 양수였으니까. 그럼 A 더하기 2가 7이니까 A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아, 내가 궁금했던 A 값은 5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학을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다 해. 또 잔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아니에요. 물론 계산력도 당연히 수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제일 큰 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수학을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할 수 없나요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잡고 내가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만 고등수학은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계산만 주구장창해도 너무 중등부를 무시하나? 중등수학을 너무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계산을 열심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 점수까지는 확보할 수 있잖아. 중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했었잖아.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내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없다면 안 되고 맨날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해석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석은 다 뭘 토대로 하는 거예요? 개념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을 토대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어떻게 해석하면은 얼마나 여기는 저 문제가 풀릴까? 여기는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면 없이 요 점에서부터 구해야 되고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또 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는 요 거리와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만큼 보이는 거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꾸만 해석해 보세요. 알겠나요? 오케이? 습관을 아예 그렇게 들여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습관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3주만 더 하면 끝나요. 그죠? 3주만 더 하면 이 수학 다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도 너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들을 정확하게 잘 키워줘야 된다.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았지? 자꾸 해석해보는 거야. 그리고 해석하다 보면 얘들아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뭔가 검증을 받고 싶어. 가져와서 물어봐요. 몇 번 물어보잖아? 그러면 귀찮아서 잘 안 올라 그러거든? 근데 어느 정도 그 너희가 검증을 받다 보면은 아 이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너희만의 생각이 생겨요. 그 생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너희는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너희가 딱 보고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흐름들이 잡힐 때까지는 스스로 계속 생각해보고 그 전에 이게 맞나? 모르나? 맞나? 모르나? 이게 막 헷갈리고 막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와서 물어보세요. 오케이? 너희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수학은 너희 생각으로 하는 거야. 매번 강조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너희 생각으로 하는 거야. 지금은 내 생각으로 풀어주고 있잖아 얘들아. 오케이? 현재는 내 생각이야. 선생님 생각이야. 그게 너희 생각이 되려면 당연히 너희가 다시 풀어보면서 너희 스스로 너희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자꾸 해봐야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건 뭔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임을 보여라, 증명해라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럼 증명하라고 했어. 뭘 보여달래? 1대1 함수임을 보여달래. 근데 1대1 함수는 어떻게 보였었어? 정의가 보였어로 가는 거지. x1과 x2가 서로 달랐다면 fx1과 fx2가 서로 뭐해요? 달라요. 이거이면 이거입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원래 정의였잖아요. 그럼 저 정의를 가지고 쟤를 보여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다른 걸 가지고 증명하려니까 좀 어때? 빡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좀 바꾸자. 이거 이명제가 참이라는 소리는 얘 대우명제도 참이라는 소리니까 내가 여기 얘를 어떻게 바꿔도 괜찮겠어? fx1은
fx2이면 x1과 x2가 같아짐을 얘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도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라면 이거입니다를 보여주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봐봐. 일단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이면으로 시작을 할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fx1은 fx2이면으로 나는 먼저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이면 그럼 잠깐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얘를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그래요. 여기다가 이거라고 생각한 거니까 여기다가 x1을 넣어주면 f에다가 뭐가 돼? fx1은 ax1 더하기 b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fx2는 ax2 더하기 뭐가 되겠어?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 하니까? 서로 같으니까. 여기 있는 얘랑 서로 같으니까 얘를 f에 넣은 결과랑 얘를 f에 넣은 결과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렇다면 얘랑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을 ax1 더하기 b는 ax2 더하기 b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b랑 b는 없애버리면 되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약분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 결론 x1은 x2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이런 결론을 얻어낸 여기서 이런 결론 얻어냈지. 그러면 얘는 fx가 1대1 함수구나. 증명이 끝났어요 라는 거예요. 알겠지? 증명을 하고 싶다. 뭔가 근본적인 상황을 대처하고 싶다. 다 어디로 간다? 정의로 간다. 오케이? 정의를 진짜 꼼꼼하게 잘 생각해줘요. 수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정의예요. 가장 기본이 정의입니다. 알겠죠? 정의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니까 정의를 꼼꼼하게 생각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얘는 뭔가요? 요건 하지 말자. 요건 하지 말자. 너무 끔찍해 보인다. 일단은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그죠?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짐을 보여라라고 했으니까 그 인수들 하나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인수들 하나하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니까 G 얼마가 0이고 G 얼마가 0이고 G 얼마가 0임을 보여주면 될 것 같거든? 굳이 뭐 지금, 귀찮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노가다성 문제인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다음 보자. 얘는 뭔가요? 다항식 13번이죠. 13번. 요거는 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다항식 g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g 오브 gx가 x입니다. 오케이? 일단 얘들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 g 오브 g는 i 이게 떠올라야 돼. 알겠지? g 오브 g는 i 이게 떠올라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g 인버스가 g가 떠올라야 돼. 되니? 여기까지. 그리고 gx는 뭐라고 줬냐면 얘들아 다항식이라고 줬습니다. 됐죠? 저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구나. 왜 저런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얘가 2차 함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3차 함수면 될 수도 있지만 3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는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잖아? 그럼 여기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얘랑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차 이상부터 2차 이상부터는 여기 얘가 곡선으로 주어지잖아.
그 곡선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절대로 대칭이 될 수가 없어요. 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라는 y는 gx와 y는 g 인버스라는 두 개의 함수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소리잖아. 맞아요? 근데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대칭을 시켜도 원래 자기 자신과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얘는 이런 걸 만족할 수 없어. 4차 함수는 당연히 안 되고 5차 함수, 6차 함수, 7차 함수 중에서 다 곡선이기 때문에 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는 건 하나, 1차 함수밖에 없어. 근데 그 1차 함수도 결국 어때야 되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y는 x에 대해 대칭인 직선은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서 그냥 y는 x 자체. y는 x 자체는 y는 x 대칭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는 x 직선이 0,1을 지나진 않잖아. 이건 아니란 소리네. 그럼 두 번째 종류는 뭐야? 얘랑 수직인 직선. 이 수직인 직선이 있다면 얘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는다고 해도 똑같은 직선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면서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y절편은 1이군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결과적으로 얘는 얘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항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였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해보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중요한 거긴 한데 잠깐만. 되게 많네. 이거는 얘들아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해석하면 너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맡겨놓을게. 보세요. 얘는 꼭 알겠죠? 그 다음에 15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별표 쳐놓고 봅시다.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근데 얘는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의 원소의 개수니까 결국은 f 오브 fx는 fx라는 이 방정식의 해들을 구해주세요. 해의 뭐를?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는 얘를 풀고 싶은 거야. 됐죠?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이거랑 이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얘가 이렇게 x로 바뀌어 있으면 얘랑 똑같은 식처럼 보이잖아. 그죠? 얘랑 똑같은 식처럼 보이잖아. 근데 얘는 항등식이고요. 여기는 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 다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준 거니까 얘는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g 오브 g라는 게 항등함수예요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있잖아. f 오브 fx가 fx예요라는 뜻 자체가 아닌 거야. 이걸 만족하는 어디 갔어?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등호는 방정식의 등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해석들을 너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갑자기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얘 자체가 뭐라고 f 오브 fx가 fx래 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얘는 이걸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정확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f에다가 fx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fx가 되길 바라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공통 부분이 생기면 뭘 하기로 했었어? 치환이라는 걸 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방정식을 풀 때. 그래서 ft가 뭐가 됩니다? t. 여기는 얘가 된다. 여기는 얘의 근이 일단 처음에 좀 궁금할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여기는 얘의 근이랑 fx는 x의 근이랑 이거는 같을까 다를까? 이건 완전히 같죠.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의 근은 1과 2잖아.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의 근은 1과 2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바꾼다고 해도 거기 있는 걔의 근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죠? 개수가 똑같다면, 상황 자체가 똑같다면 변수를 바꾼다고 해도 근은 안 바뀌어.
물론 얘는 x는 1과 2가 되는 거, 얘는 t는 1과 2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해 집합이 1과 2가 된다는 사실 자체는 안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근을 구하는 거나 얘의 근을 구하는 건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은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근은 지금 현재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없는 건데 얘의 근은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맞아요? 얘는 뭘 하면 돼요? y는 fx라는 거랑 y는 x랑 만나는 얘랑 만나는 얘네들의 교점의 x 좌표가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의 근이 됩니다. 거기는 걔가 얘의 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수학 상에서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근이 현재 궁금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얘의 근을 찾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얘가 지금 y는 x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교점, 요 교점의 x 좌표 알파, 교점의 x 좌표 베타, 교점의 x 좌표 감마 해서 근이 총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겨요.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근은 누구의 근이라고? fx를 내가 t라고 치환했을 때 이 t의 근이라고. ft가 t가 되는 이 방정식의 이 근이 얘가 알파와 0과 베타와 감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t 값이 알파였다는 소리고 t 값이 0이었다는 소리고 t가 베타, t가 감마였다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fx가 알파거나 또는 fx가 0이거나 또는 fx가 베타거나 또는 fx가 감마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싹 바꿔버릴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였으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요 직선이 얘야. 그럼 얘랑 만나는 거는 요 점과 요 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이거 x축이잖아. 그지? 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4개가 생기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의 근은 얘가 베타였으니까 이게 베타였을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y는 베타라는 직선이니까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개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얘가 감마. 얘가 감마니까 여기가 감마야. 만나는 교점은 1개, 2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은 결국 교점의 x좌표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의 해가 생기는군요 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요거는 얘들아 이해 안 되면 꼭 다시 한번 돌려서 보고 꼭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컨셉이고요. 여기는 얘 가지고 수학 하, 그 다음에 수학 1, 2까지 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나요? 이건 수학 상에서 선생님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되게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충분히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넘어가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요거 17번 하고 마무리할게. 자, 함수 fx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는 gx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줬어요. 자, 봐봐. 얘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식으로서의 해석을 해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서의 해석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런데 식을 가지고만 해석할 수는 없고 어차피 그래프 가지고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개를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다 역할들을 만들어 놓고 오케이? 그런데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 이거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얘는 봐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얘와 얘는 얘네들이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까?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f 인버스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인 f가 있었어. 얘랑 얘가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만 해볼게요.
오케이?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야? 이게 y는 fx라는 애랑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얘네들은 서로 y는 x 대칭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y는 x 대칭이니까 하나의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다른 하나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게 분명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 어디 위에서 만나? 얘 위에서 만나. 근데 이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일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대칭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교점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랑 얘를 구분 짓는 게 뭐냐? 여기는 얘는 증가함수, 여기는 얘는 감소함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함수라면 계속 올라가는 증가함수였다면 얘네들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긴 얘가 이렇게 감소함수로 주어져 있다면 얘가 y는 x라는 이 직선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라고 하는 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봤을 때 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상황이구나. 얘는 어차피 얘와 얘의 교점은 어디서? 여기에서 얘네들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y는 x라는 애랑, 그러니까 y는 x라는 애랑 누구랑?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라고 하는 애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할 거니까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는 0 이 방정식의 근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런데 얘가 의미 아닌 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맞아요? 의미 아닌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개의 근이 의미 아닌 값들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얘는 무슨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야? 실근의 부호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여야 돼? 양수. 두 근의 합은 양수네. 두 근의 곱이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의미 아니라고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 판별식. 판별식은 서로 다르니까 양수여야 돼. 그래서 4-4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는 얘가 이 문제의 답이다. 이게 식을 가지고 푼 거야. 방정식을 가지고 푼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봤어. 이게 첫 번째 풀이라면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봐봐. 진짜 그래프를 좀 많이 의존해서 푼다면 지금 현재 저 A 값이 양수라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 그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A 값에 따라서. 그지?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은 여기에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렸을 때 안 만나니까 현재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된다면 얘는 지금 중근을 갖는 거니까 현재 상황 만족하지 않겠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그래프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의미 아닌 두 실근을 갖는 게 보이고 있네요. 됐나? 그 다음에 얘가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분명히 두 점에서 만나고 의미 아닌 두 실근을 갖는 게 맞아. 그런데 얘가 더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져 버린다면 여기는 얘가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실근은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한 개가 돼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 A 값보다는 더 작아야 될 거고 이렇게 요거를 지나게 되는 이 A 값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0을 지난다. 저기다 0을 지나. 0 넣으면 0, 0,0이 되니까 이때 A 값은 0이야.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 했으면 좋겠어? 접했으면 좋겠어. 접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한 다음에 걔보다 작을 거야 라고 나는 해석해서 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식으로 가는 거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는 x입니다.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A는 0입니다. 판별식 늘 것도 없네. 여기는 얘가 A가 몇이면 1이면 완전 제곱식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겠네. 그죠? 그래서 1 되는 것보다는 더 그 A 값이 작았으면 좋겠어. 두 개의 차이 알겠죠? 둘 다 어차피 식을 가지고 계산도 하고요.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서 해석도 하지만 얘는 완전히 함수 베이스로 해석을 한 거고요. 여기는 얘는 방정식 베이스로 해석을 한 거야. 이해돼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풀기를 원해요. 너희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함수 베이스로 해석해서 방정식의 도움을 잠깐 받아서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한 A 값을 구하는 용도로만 이 방정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함수 베이스로 너희가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그 대응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전부 다 함수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함수 베이스로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 그림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요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되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의미 아닌 두 실근을 갖는 건지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해석됐다면 그 경계가 되는 것들을 땅땅 정해놓고 그 A 값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는지도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한 해석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은 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고 갑자기 그런 능력이 갑자기 어느 순간 뿅 생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너희가 직접 계속 해보고 도전하고 실패해보고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보고 다시 한번 또 해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만 너희도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무섭다고 잘 안 된다고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죠? 계속 도전해보고 계속 해봐야 느는 거야, 그거는. 되나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 늘어요. 실패를 해봐야 늡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해석해보고.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너희가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너희 스스로 완전히 정립이 될 때까지 계속 좀 분석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